우리에게 소개된 바가 이제 무지해지라는 말이, 우선 무지해지는 일본식 조어입니다. 우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말 그대로 하면 나는 내 자신이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 이 정도 얘기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 해석의 문제고, 우리가 이게 이제 잘못 전달되는 문제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이게 무지해지, 그게 사실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이제 선불교 전통이 있는데, 그 선불교 전통과 소크라테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됐던 거죠. 소크라테스 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사람들을 자꾸 캐물어 갖고 뭐 당대 굉장히 뭐 아는 거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사람들을 철학적 질문을 던져서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게 만들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책에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이제 중마고인 카이레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카이레폰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여튼 그 히랍, 우리 이제 점 치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도 이 점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다신교이기 때문에 각 신들을 기리는 신전들이 그리스의 곳곳에 이제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 점을 쳐주는 일이거든요. 신탁이라고 하죠. 신에게 어떤 미래를 물어봐서 그걸 다시 전달해주고, 이런 일을 그 신관들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났던 데가 이제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죠. 그래서 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에서까지도 와서 점을 보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게 이제 뭐 국가 차원의 일도 와서 점을 보고, 점이라는 말은 조금 이제 오해 여지가 있는데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뭐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산통에서 뭐 젓가락을 던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무관이 있어서 그 이제 의뢰하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신탁을 받아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일종의 이제 접신 상태에 들어가서 신으로부터 이렇게, 우리 이제 무슨 그분이 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신에 접해서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절차가 거기는 또 델포이는 더 복잡합니다. 무녀가 있고, PTR라는 무녀가 있고, 그 무녀 전 단계에 이제 신관이 있어요. 그래서 점을 의뢰하는 사람이 신관에게 얘기하면 신관이 다시 무녀에게 얘기를 하고, 무녀가 그래서 신이 집히면 신 집힌 상태에서 일종의 방언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신관이 그 말을 해석을 해요. 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여러 가지 점을 봐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레폰이 여기를 델포이를 찾아가서, 아테네에서 델포이까지 상당히 좀 먼 거리인데, 뭘 물어봤냐면 엉뚱하게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이딴 걸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점괘가 엉뚱하게도 소크라테스가 가장 아테네에서 현명한 사람이다, 이런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 친구가 와서 신이 나서 이제 소크라테스, 야 네가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하다더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상당히 당황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평소에 나는 아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쥐뿔도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왜 나를 똑똑한 사람이라고 신이 지목했을까? 근데 소크라테스 자기로서는 이게 딜레마였다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무지하다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신이 틀렸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건 신의 말씀인데, 이걸 내가 신의 말씀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건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위가 된다는 말이죠. 소크라테스는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차마 신이 틀렸다고 말을 못하겠고, 정말 신의 진의가 뭔가를 알고 싶어서 자기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해도 똑똑해 보였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정말 똑똑한지 안 한지, 그들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보여주면 신탁이 틀렸다는 걸 내가 이제 보여주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쫓아다니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소크라테스 이제 물어본 게 주로 이제 어려운 질문들이죠. 뭐 정의가 뭐냐, 뭐 올바름이 뭐냐, 또는 뭐 용기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면 이 사람들이 처음엔 척척 대답을 하다가 소크라테스가 얘가 아주 집요하게 따져 묻는 그런 질문법을 통해서 계속 물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만만해왔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나는 모른다.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게 소크라테스의 이제 평생 하고 다닌 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신탁의 뜻은 이런 거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게 저들과 나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신이 내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무지의 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건 이제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종교적 태도와도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만이 지혜로운 자이고 인간은 완전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자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간간히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아주 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지혜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소크라테스에게도 있죠.